제가 아직까지는 장기 하락 파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우리가 장기 하락 국면이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버블의 붕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없고 버블의 붕괴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흐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중기적으로 좀 조정 과정에 있다. 한수 앞선 전략으로 내일장을 전망합니다. 시장 한수의 인천요 각지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8시에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월화 수목 유튜브 방송하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월화 수목 금까지죠. 매일 아침 8시에는 와우넷에서 시황과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밤 8시나 아침 8시에 유튜브나 와우넷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녹화에 올려놓으니까 녹화 방송 참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시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도 안 좋고 우리나라도 별로 안 좋고 그랬는데 이런 하락세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또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의 그 전략은 뭔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 것인가, 언제쯤에 시장은 반등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전략을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은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버티다가 20일을 깨고 내려와서 121선 깨고까지 내려와서 반등 나왔지만 20일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비교적 큰 폭의 음봉 두 개를 내면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모양은 S&P도 비슷한데요. S&P 차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강한 하락으로 20일을 깨고 60일까지 깬 다음에 반등 나왔지만 20일에 머리 맞고 떨어지는 차트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데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힘차게 개발화까지 하면서 60일을 깼다가 반등 나왔지만 20일 머리 맞고 떨어지는 차트로 120일까지 왔습니다. 121평선에서 지지될 수도 있겠지만 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기술적 모습은 안 좋아. 기술적으로는 지금 추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121선에서 지지받는 그런 모양을 가져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일을 깨니까 6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다. 근데 20일을 깼다가 올라갔지만 20일을 극복 못하고 20일 머리 맞았다. 이번엔 60일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121선 근처에서 반등 나올 것이다. 그리 볼 수 있겠고, 120일을 지지하고 올라왔지만 60일을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가가지고 120일 깨고 뭐 200일 정도까지, 뭐 이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현재는 이제 하락의 파동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바닥을 찍는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다만 다우지수는 지금 120일 깨고 200일 근처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든 언제든 간에 200일선 근처까지 가서 33,500 정도에서 200일선 근처에서 지지하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다우나 S&P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런 모습을 가정할 수 있겠다. S&P도 지금 이제 120일을 깨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60일을 다시 머리 맞고 떨어져서 이제 3단 하락 파동이죠. 200일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가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우하고 S&P하고 나스닥 세 가지의 차트에 보면 지금 현재 하락 파동 중이고, 이 하락 파동이 1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60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아니면은 120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재반등하는 모습, 그렇게 가정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 모양으로 가정한다면은 지금 뭐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33,400 근처, 이 정도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또 조금 전에 길게 봤을 때 이 정도에서 좀 등락을 하다가 길게 장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 모습인데 기술적 모습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펀더멘탈도 중요하거든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과 실적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동성은 아시다시피 테이퍼링이니 금리니 하면서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테이퍼링이나 금리가 테이퍼링은 안 할 때보다 할 때가 좀 나쁘죠. 금리도 아직 뭐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세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약 1.5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3월달에 1.7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벌써 금리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파월 의장의 말에 의하면은 지난주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했죠. 인플레가 생각보다도 좀 오래 갈 것 같다. 처음에는 공급성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소될 거라 봤지만 이게 조금 더 진행될 것 같다. 그 이유가 물가 기대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고용률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물가 기대 심리가 좀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기대 심리.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길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 된다면 연준으로서는 좀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당초에 2023년을 얘기했었는데 2022년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 테이퍼링은 아마 11월 달에 결정되고 12월 달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금리는 뭐 좀 더 진행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내년 한 9월 달쯤 돼서 한번 첫 번째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준 중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알고 테이퍼링을 알고 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다 나쁜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얼마나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킬 거냐 하는 것인데, 현재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당장 금리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당장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11월부터 점차적으로 테이퍼링이 되는 거니까 정상화되는 거니까 여전히 내년 한 뭐 3월에서 6월 달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할 것이고, 또 금리를 실제 올리는 것이 내년 하반기 끝쯤 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까지는 크게 뭐 유동성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나쁘지 않고, 또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겠죠. 지금 뭐 실업률 개선 추세라든가 이런 거 쭉 보게 되면은 또 경기 지표들의 개선, 또 무엇보다도 팬데믹에 대한 종료. 지금 뭐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선언했죠. 북유럽 국가들, 또 이어서 이제 서유럽 국가도 아마 곧 그냥 팬데믹 위드 코로나 간다, 이제 팬데믹 종료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언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한다면은 뭐 펀더멘탈 좋아지니까 경제의 펀더멘탈 좋아지면서 유동성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펀더멘탈로 메꾸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조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자 하는 말씀. 이런 현상들은 한국의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제가 7월 8월 달에 내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 그랬죠. 뭐 지수가 3,000도 아직은 뭐 남겨놓고 있고, 또 200일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그랬는데, 제 말대로 올라갔습니다만은 20일까지 극복했지만 60일선서 돌파를 못했어요. 60일 맞고 떨어지는 차트 됐습니다. 60일 맞고 떨어지는 차트에서 이번에는 또 200일선까지도 깼습니다. 작년 6월달에 이 200일선을 갖다가 돌파한 이후에 처음으로 작년 5월 말 6월 초에 200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거의 뭐 1년 넘게, 1년 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요 200일 라인이 깨진 겁니다. 이 200일 라인이 깨졌다는, 200일선이 깨졌다는 것은 추세의, 장기 상승 추세의 훼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4일 전에 이제 200일을 깨고, 그 다음에 또 개발까지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반등 나왔지만 반등이 미약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가 금요일 날에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말씀드렸죠. 반등이 약해서 추가 하락할 것이다 그랬는데, 반등 나와서 잘 올라가다가 깨고 개발하겠다가 반등 나왔지만 미약해서 다시 이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하락의 차트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모습이다. 하락의 차트다. 그런데 경제의 여건이라든가 대한민국 유동성 같은 거 볼 때도 아직은 뭐 금리 한 번 올린 정도고, 또 우리나라 유동성은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태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1월 달쯤 되면은 위드 코로나 간다. 이제는 코로나의 방어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도 해제가 되고요. 또 약간의 뭐 부양책 그런 기대될까요? 네,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기술적 모습은 안 좋다. 지금 깨고 내려가는 차트다. 그래서 깨고 내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60일 머리 맞고 떨어지는 차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요렇게 봐야겠죠. 20일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왔다가 이제는 20일이나 장기 라인, 200일 라인을 돌파하는 자가 관건이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이제 여기 쌍바닥, 지금 이제 3000포인트의 쌍바닥이나 아니면은 295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지금 중기 조정의 파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아직까지는 장기 하락 파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우리가 장기 하락 국면이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버블의 붕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없고 버블의 붕괴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흐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중기적으로 좀 조정 과정에 있다. 길면은 올해 말 정도까지, 짧으면은 10월 달에 이 조정이 완료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월 말쯤 가면은 이런 파동이 좀 완료되지 않을까, 하락 파동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장이 안 좋은데 대형주 어려워요. 지수가 내려갈 때는 대형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즘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다, 그런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전략도, 여러분한테 제시한 전략도 중소형주입니다. 테마가 있거나 성장성이 있거나 재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에 집중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계속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소부장, 요게 이제 가장 좋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전기차 부품주들, 세 번째 남북경협주, 네 번째가 위드 코로나나 뭐 오징어 정도,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 오징어는 조금 이제 4등 쪽에 있으니까 조금 약하다 보여지고, 가장 강한 것은 역시 2차 전지의 소부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른 게 리비안 어떤 전기차 부품 같은 거. 뭐 리비안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테슬라가 됐든 리비안이 됐든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폭스바겐이든 현대차든 토요타든 전 세계로 전기차가 계속 급성장하니까 관련돼서 배터리 쪽 성장하고 전기차 부품도 성장하는 같은 이제 맥락이란 말이죠.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한 가닥 양파 껍질이 벗겨지고 있어요. 남북경협주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시세가 나는 쪽에서 우리가 수익을 먹어야 돼요. 배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남북경협주 싫어한다고 남북경협주 안 한다? 근데 시세가 많이 나면은 배 아프잖아요. 뭐 이번 주 지난주 봤지만 남북경협주 괜찮아서 그런 대로 쭉 올랐다가 한번 통진선 때 한번 갭상승했다 빠지긴 했지만 그런 대로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먼저 소부장에서 우리가 소재주들은 많이 봤죠.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코스모 신소재, 음극재의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이런 거 잘 봤는데 정말 시세 좋죠. 탄력 무지하게 좋아. 그래서 이 탄력 좋은 이유가 다 있죠. 워낙 급성장 분야니까 이 탄력을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다. 지금은 전기차하고 2차전지 셀 종목들 이것들이 쉬고 있어요. 왜? 대형주니까. 지금 대형주가 가는 장이 아니죠.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 어찌됐거나 대형주는 매물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매물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보다는 조금 가벼운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데 그 유동성들이 개인이나 뭐 기관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니까 그런 유동성, 작은 유동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가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도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난 주말에 2% 좀 빠졌는데 보면은 강한 상승에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지난 9월 달에 힘차게 올라왔죠. 그리고 9월 말에도 내려갈 듯 하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10월 1일 날 보니까 야, 좀 안 빠져 에코프로비엠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안 빠지는 것은 내년도 성장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LNF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가는 힘차게 올라가고 있고 조정을 받지만 조정의 폭 자체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빠져도 조정 얼마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담되는 종목 말고 부담이 좀 덜한 것들 뭡니까? 부담이 덜한 것들 뭐 코스모 신소재 좋아요.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신데렐라 휘발유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좋고요. 또 제가 실리콘 음극재 많이 강조드렸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뭐 게임 체인저다 그래요.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충전량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변화가 음극재에 있다는 거고, 그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하나의 타겟식이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가장 잘 앞서가는 쪽이 대주전자예요. 그래서 대주전자는 뭐 누가 이 회사를 갖다 욕심내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어쨌든 워낙 이 양극재 음극재가 좋은 전망이 좋은 쪽이니까 특히 실리콘 음극재에는 눈독 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주가가 안 내려가잖아요. 단기에 많이 올라왔는데 안 내려간다. 이거는 눈독 많이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로 여전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요즘은 음극재, 양극재보다도 뭐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전해질이 좋아. 전해질. 그래서 전해질에는 첨보, 술브레인 이런 종목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뭐 동아기업 정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동아기업 정도. 그래서 동아기업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기업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 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일진 머티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거 많이 올라갔는데, 또 뭐 제가 얘기했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것도 참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 급등 뭐 한 9월 내내 급등이 나왔는데, 또 신칼라도 필요하잖아요. 신칼라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품주에서 뭐 SK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거 지금 분리막이죠.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신흥 SEC, 신흥 SEC 부품주에서, 그리고 뭐 상신 EDP, 요것도 이제 부품주에 속해요. 상신 EDP. 자, 상신 EDP 좋죠. 차트 모양 좋죠. 아직까지 살아있어. 지난 주말에 시장이 뭐 많이 안 좋았지만은 양봉 딱딱 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뭐 40-50포인트 빠졌는데 불구하고 양봉 내는 그런 모양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더 붙인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율촌화학 같은 것들, 율촌화학도 2차전지의 재료주로 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율촌화학 화학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필름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필름 관련해서 율촌화학. 그러니까 필름이라는 게 이제 싸는 거 얘기하죠. 싸는 거. 포장. 원래 율촌화학이 포장회사 아닙니까? 포장회사. 그래서 굉장히 첨단 포장으로 2차전지를 좀 싸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율촌화학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장비주. 장비가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장비주가 굉장히 좀 대박을 낼 거라 그래요. 그래서 장비 중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원익 PN이 아니겠습니까? 주가는 좀 올랐지만 원익 PN이 아직까지 이제 라인 보면은 크게 봤을 때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죠.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원익 PN이 이 박스권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 또 장비주의 대표 종목이 PNT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PNT 같은 건데, 이 PNT 같은 종목도 크게 봤을 때 요 박스권 지난주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박스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런 얘기는 매수자가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NT 같은 종목들, 게다가 좀 전고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전고체에서 관련, 그러니까 일단 2차전지 장비 대표 종목이면서 전고체도 연구하고 있는 CIS 같은 종목들, 이것도 제가 좀 최근에 말씀 많이 드린 종목이죠. 목요일날 급등 이후에 금요일날 조정받는다고 하는데 크게 안 내려옵니다. CIS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CIS랑 또 같이 연관돼 가지고 TSI 이것도 역시 좋습니다. 이것도 주에도 뭐 대박 날 것 같아요. TSI 주가가 힘차게 팍팍 올라오다가 조정은 작게 받죠.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 얕게 받는 거, 이게 대장이에요. 그게 센 놈입니다. 여러분들은 센 놈을 잡아야 돼. 신루타 센 놈,
센 놈은 신루타. 여러분은 센 놈을 잡아야 돼. 장비에서 TSI. 좋아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코인테크 같은 거, 아직은 잘 부각이 안 되는데, 코인테크나 엠플러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엠플러스나 코인테크 같은 것들도, 다음 주에 한번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같아요. 이번 주에. 한농화성 같은 게, 2차전지의 전고체 2차전지 얘기가 나오면서, 뭐, 새롭게 뭐를, 발명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 급등했다가 금요일 날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좋아요. 한농화성.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전기차의, 소부장, 소재와 부품과 장비인데, 소재, 부품, 장비인데, 소재 쪽 여전히 좋아. 근데 소재도 신칼라 쪽이 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크게 시세 안 났기 때문에 부품도 좋고, 장비는 내년도에 대시즌한다 해가지고 벌써 올해부터 선침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장비주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내년도에는 장비주들이 정말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장비주들은 꾸준히 좀 연구해서 PNT, 원액 PNE, CIS, TSI, 코인테크 같은 것들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좀 힘차게 올랐던 게 이제 리비안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에코캡이 뭡니까 이게 상한가가 세 번째야. 에코캡. 리비안 관련주. 테슬라의 대항마라 그래요. 리비안. 아마존 전기차라 그러죠. 그 다음에 동구 RNS 이것도 좀 힘차게 올랐죠. 상한가가 한 번 하고 두 번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에코캡, 대원 하성 같은 것도 밀리긴 했지만 대원 하성도 이틀 상한가에 이제 금요일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대원 하성 같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볼 때에 관련주들 PHA, 세원이라든가 우리산업같이 좀 안 오른 종목들도 이번 주에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 바란다. 정리합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도 2차전지의 소부장, 재료주 중에서 신칼라, 부품주, 장비주 잘 보시라는 거. 이게 대장입니다.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들. 리비안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상장된다는데 상장됐다 그러죠. 근데 리비안의 상장 관련해서 부품주로서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끄는 종목이 리비안의 부품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캡, 대원 하성, 동구 RNS, 데이웨이트 같은 좀 많이 오른 종목도 좋지만 덜 오른 종목도 있다. PHA라는 세원 같은 거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플랫폼, 전기차, 2차전지 요 세 가지 아닙니까? 성장주가. 그래서 플랫폼에서가 지금 가장 이제 부진한데 플랫폼의 카카오 네이버도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 아닌가 이거? 카카오 네이버. 그죠?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카카오가 지금 보면은 11만원대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라인 잡고 있죠. 또 네이버도 비슷합니다. 네이버도 이제 정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 아니냐. 지금 보면 200일선에서 라인 잡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카카오 네이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좀 천천히 사도 됩니다. 대형주는 조정을 받으면 금방 안 올라가요. 계속 매물 소화하다가 시간 좀 걸려가지고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 말쯤 사도 됩니다. 천천히 사도 돼요. 그래서 여유있게 사자. 카카오 네이버는 여유있게 매수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여유있게. 오히려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남북경협주. 지난 주말에도 보면 남북경협주가 장이 안 좋았는데 대한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대한주? 오, 좋다. 개성공단에서 JST나 차트 아주 좋죠? JST나. 목요일날 제가 내렸을 때, 목요일날 윗꼬리 확 달았을 때, 금요일날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금요일날 진짜 올라갔죠. JST나. 좋습니다. 목요일날은, 아침에 재료 나오고, 통신선 연결 재료 나와가지고 확 내렸는데, 걱정하지 마라. 금요일날 올라갈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올라가죠? 그래서, 요런 모습이다. 목요일날, 그러니까 남북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밀릴 때 사놓고 있다가, 재료가 큰 재료 나오면 팔면 돼요. 아직까지 큰 재료 안 나왔으니까, 큰 재료 나올 때까지는 고우다, 보유다. 그러니까 신원, 개성공단의 신원, 베스트밸리죠. 그 다음에 나산실업 인디F, 요것들도 모양이 좋죠. 아직까지 음봉 나왔지만 음봉 커버하는 양봉 나옵니다. 음봉을 갖다가 먹는 양봉. 근데 이제 이런 개성공단도 이번에는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좋지만, 역시 아난티 일신석재, 관광 관련주죠.
금강산 관련주들 아난티 목요일날 음봉을 확 좀 먹어 들어가는 양봉의 모습 아난티 좋아요. 일친석재 계열사가 세일 여행사라 그랬죠. 세일 여행사가 지금 북한에서 여러가지 그 여행 사업을 하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일친석재도 모양 좋습니다. 음봉을 커버하는 양봉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철도주가 그리 강하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철도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하TI가 목요일날 음봉 크게 냈다가 금요일날 또 먹어 들어가는 양봉 모습 좋아요. 대하TI 좋죠. 대하TI 좋고 대하TI 뿐만 아니라 푸른기술 같은 것들이고 원래는 이제 금융 그 자동화 기기 쪽인데 요즘은 키오스크 같은 것도 좋고 뭐 푸른기술도 지난 목요일날 음봉을 갖다가 완전 커버해버리는 그런 양봉 내고 있죠. 이것도 모양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도전기 보세요. 선도전기 요즘 중국에서 전력난이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북한도 전력난이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력주들 선도전기를 중심해서 강한 상승, 선도전기, 재룡전기, 세명전기, 재룡산업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남북주 얘기하면서 혹시 히토리가 올릴지 모른다, 자원주 올라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진짜 올라왔네요. 그래서 유니온 좋죠. 유니온이 바닥에서 확 올라왔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유니온 또 유니온 머티리얼 요것도 참 모양 좋죠. 완전 바닥에서 확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이지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래서 남북주는 지금 시장이 좀 쉬어가니까 좋은 대안주입니다. 그래서 남북주에서 뭐 편하게 하시려면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개성공단 아니면 철도주 같은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수하시면 되겠고 조금 좀 뭐랄까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 뭐 히토류 같은 그러니까 자원 관련주나 아니면은 농업주들 경농, 효성 OMB, 남해학 같은 것을 매수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소부장, 전기차 부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 남북 경협주까지 말씀드렸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위드코리나와 오징어는 또 뭐야? 위드코리나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뭐 여행주, 항공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같은 것들 주가는 좀 조정인데 유럽의 예를 보니까 어쨌든 위드 코로나 갈 것 같아요. 10월 아마 중순 이후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차 접종률은 70%가 넘어갔잖아요. 75%인가 6%까지 왔죠. 그리고 2차 접종률도 50%를 넘어왔는데 지금의 추세로 가면은 10월 말까지 2차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어갑니다. 지금 유럽에서 보면 2차 접종 완료자 70% 넘어간 나라들은 다 위드 코로나 가요. 축제합니다. 빵빵빵 별 터트리면서 별인가? 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아마 실내 영업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에 증명만 있으면 들어가는 이런 쪽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경제 전체가 좋아지겠지만 특히 수혜받는 여행주, 항공주, 엔터주들, 카지노주들, 뭐 영화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또 최근에 이제 오징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다 아시는 위지역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 에이스토리 뭐 이런 아시죠? 그런 종목들 그런 거하고 또 영화 관련 초박스나 NEW 같은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전히 2차전지의 소부장과 전기차 부품 핵심은 리비안 관련주 같은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이고 핵심은 남북경협주 그러니까 청해 봤을 때 2차전지의 소부장과 전기차 부품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핫한 쪽이고 소부장 쪽은 뭐 쭉 제가 했던 쪽이고 남북경협주는 최근에 제가 좀 시작했죠. 그래서 소부장과 남북경협주 잘 보시면서 간간히 위드 코로나나 오징어 같은 테마들도 보시면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정말 적지 않은 수익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러면서 장이 좀 하락한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장이 하락할 땐 대형주 안 하면 돼요. 대형주는 그냥 일정 부분 보유하는 정도로 가시면 되고 또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더 내려갈 까지는 않아요. 10월달 초에 10월달 5일날 6일날 이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관련자 분들 소환 좀 하고 하면은 국회 소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잊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서 장 자체가 일단 개별주 시세를 쭉 이어가다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하면은 펀더멘탈 중심으로 힘찬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꼭 제가 매일 월화수목 밤 8시 유튜브 방송, 매일 월화수목금을 아침 와우넷 방송, 아침 8시 와우넷, 그러니까 아침 8시에는 와우넷에서 방송을 하고 밤 8시는 유튜브에서 방송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요일날 제가 아침에 오전 중에 한 번씩 유튜브 올리니까 아침과 저녁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장을 지켜드리고 있으니까 인천여우 많은 사랑 바랍니다. 감사합니다.